집중토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2년 구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여야 의원이 다 참석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련의 행위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반격으로 또 이렇게 풀이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던데 우선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10월 2일에 하기로 이제 의결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 왜곡죄를 이제 형법 개정안에다가 이제 신설을 해서 검사가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의 어떤 기본 취지를 왜곡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거를 이제 새로 이제 법안 소위에 이제 붙였으니까 그건 좀 약간 이제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사위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금 지난번도 청문회 했습니다만은 실익을 거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다 해서 그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하겠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느 국민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내가 수사를 받았는데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 그러면 검사를 고발하고 검사를 탄핵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언어하는 것이고요. 예. 본인의 민주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다가 넘어서는 권력 남용인 것이죠.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이 법 왜곡죄라는 것도 말입니다. 법 왜곡죄가 뭐 독일에는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이게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나치 전범,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을 가려내서 처벌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왜곡죄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법 왜곡죄도 사실상 일반 서민들로 봤을 때는 이런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서민들이 막 정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재판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를 받았다.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우하고 이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방편으로서의 법 왜곡죄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 의회 권력을 남용하려고 예. 하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방탄용 방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이화영 그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탄핵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청문회를 하고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본회의로 넘겨져서 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이 날 그런 사안이 되겠죠. 두 가지 그 지금 중요한 오늘 그 법사위에서 했던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사건을 좀 왜곡한 그런 해석으로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핵심은 검찰 개혁이죠. 이게 지금 뭐 새삼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찰 개혁이 지금 계속해서 전 정권에 의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야당 탄압,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네.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법 개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해서 탄핵 심판까지 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최초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던 안동환 검사 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간첩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혐의 받으니까 보복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게 맞고요. 안타깝게도 헌법재판관의 투표에서 5대4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 지금 손준성 검사, 예. 검찰 고발 사주 이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제가 볼 때는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검사는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게 맞죠. 예. 지금 그리고 4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 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거나 또는 기소를 편파적으로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제가 볼 때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검사 평정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데 이게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도 검사 평점에 반영을 좀 해서 검사가 마구잡이로 보복 기소하는 것을 좀 막도록 그리고 또 검찰의 사건 배당을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건 배당을 하는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런 장난을 못 치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법사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검찰, 예.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전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도 검찰개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검수한박 시즌2다 한번 이제 이런 일각의 또 그 비판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 절차라든지 법안 절차 요 상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여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운명의 가을을 맞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방탄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1심 이제 선고가 나오는 예. 것이겠죠. 이건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인데 말하자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처장 정도 되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장 정도 되면은 하위직 직급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위직 직급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위직 직급이 아니에요. 처장 정도 되면은 예.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눈에 띄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것인지 하위직 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말하자면 뭐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김문기 처장을 비롯해서 출장을 가서 같이 밥 먹고 옆에서 예. 같이 골프를 치고 카트 같이 타고 다니고 손잡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모른다. 이 어느 국민이 누가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국토부에서 백현동 상종향시킨 부분, 예.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얘기를 했는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 얼떨결에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자기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예. 것이죠. 자백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법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선고 공판에서는 저는 유죄라고 보이지는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정말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예. 이제 공직선거법은 633에서 이제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판결까지가 3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예. 내년 아마 6월 전에는 아마 대법원 선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걸로 생각을 예상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희망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가 크게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좀 굉장히 그렇겠죠. 어렵고요. 예. 일단 유무죄와 관련해서 저는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검찰과 또 이재명 대표 측 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발언 때문에 검찰이 징역 2년이나 구형을 했어요. 예. 하나는 고 김문기 씨 예.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잘 알지 못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앵커님을 잘 알았냐 몰랐냐, 이 알았냐 몰랐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를 알았고 몰랐고냐. 예. 그리고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고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사법처벌한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고 예. 검찰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예. 라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한 건데 정상회의할 때 실제로 협박받았다? 이것과 예.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3번이나 네. 공문을 보내서 부지 용도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 기관이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협박으로 표현한 건 좀 자신의 좀 발언이 좀 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TV 토론 과정에서 예. 말이 오고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예.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유죄일 경우에 이 형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이 돼서 당장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다음 2027년 대선에 못 나가거든요. 대선 비용도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430억을 토해내야 되고. 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압도적 대선 주자 1위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무슨 금품 향응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악의적인 허위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벌금형을 한다고 그래도 100만 원 밑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뭐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요. 허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예. 본인이 알고 했느냐, 말을 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그 여부인데 예. 그 형 강제 입원 부분은 토론 중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 한 거죠?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른 자리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저 백현동 건도 토론회장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뭐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예.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몰랐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예. 같은 얘기가 동업 반복되니까 예. 지금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이죠.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로 취임 꼭 2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조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뭐 의정 갈등 문제 현재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뭐 이른바 윤한 갈등 뭐 여전한 것 같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고 당내 리더십도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달 동안에 이제 얼마나 또 그걸 뭐 할 수가 있겠냐, 시간이 뭐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좀 위기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내일 또 특히 지도부와 또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서 내일이 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기로 해서 좀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언론들 대체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2개월을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평가를 했던데 대체로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3%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준 것은 당을 혁신을 하라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수익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오늘 할 말은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이제 만찬장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0여 명이 참석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뭐 토론을 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사실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고 물밑으로 요청을 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서 대통령실에서 독재를 하기로 했다 발표를 한다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흘러나오는 바람에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독대를 요청했는데 또 안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불통의 이미지가 더 씌워질 강화될 것 같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독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독대를 하고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도 이제 의료 갈등 부분은 해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과 손잡고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내일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망은 어떻게? 독대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찬을 끝나고 한번 봅시다 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둘이 만약에 독대를 못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갈등의 모습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 지지율도 최근에 좀 하락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같이 손잡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한동훈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하면 팔짝 뛸 것 같아요. 아니야, 공동 운명체 하면 나 미래가 없어. 그럴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만찬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 독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하고 당하의 관계, 그리고 당내의 친윤과 친한의 관계가 굉장히 소용돌이 칠 겁니다.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완전 갈등 관계로 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데 제가 볼 때 관계를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찬 전에. 즉 그 얘기는 만찬 전에 할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할 얘기는 뭐냐? 그럼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의정 갈등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의대 증원하는 거 절대 대화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좀 대화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 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독대를 안 해주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만찬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제거에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 축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예. 11.6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 예.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 축출에 나선다. 이런 지금 위기설이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 공멸이에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20% 취임 이후 최저치고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시간이 네. 예. 이재명 대표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내일 상황만 간단히 네. 끝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예. 두 사람이 내일 꼭 독대해라. 아, 그리고 의견 갈등 문제도 해법을 해결해라. 내놔라.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독대 가능성은 있다 없다. 독대 가능성의 현재 상황으로는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습니다. 아, 두 분이 조금 달리 보셨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